네,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 후보의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을 두고 설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전당대회 경선 구도에 어떤 영향을 줄지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정호김 전 국회의원,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앞서 말씀드렸던 국민의힘 김건희 여사의 문자 무시 논란,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와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후보 간의 비난전이 지금 계속 오가는 상황이고 해당 행위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 전당대회 분위기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냥 저도 놀라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우선 올 1월이죠. 네네. 비대위원장과 영부인 간의 그런 사적 대화가 과거에도 카톡 대화라 그래갖고 한번 언급이 된 적이 있었는데 그 자체도 그렇게 상례적인 일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지만 그때 또 사안이 사안인지라 카톡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낼 수는 있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자체가 지금 그 당의 전당대회를 흔드는 그런 변수처럼 보인다는 것이 사실은 더 놀랍고요. 여기서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대통령과 전 법무장관 그리고 비대위원장 그리고 지금은 당대표 후보잖아요. 그 관계가 얼마나 친밀했었습니까? 그런데 불과 지금 총선을 겪으면서 이런 상황이 됐다라는 것도 그렇고요. 또 지금 당대표 경선을 통해서 원희룡 후보와 한동훈 후보 간의 그 설전이라든지 신경전을 봐도 참으로 놀랍고 권력의 무상함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지금 그 7월 23일에 이제 당대표가 결정이 되는데 이런 상황이 돌발했다라는 거는 소위 친윤계에서 한동훈 후보가 당선되면 안 된다라는 그 인식이 얼마나 필사적인가 그런 것도 느낄 수 있고요. 또 이렇게 해서 당대표를 뽑게 되면 누가 당대표가 된들 당이 통합하거나 추스르기가 간단치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의 이런 논란이 경선 판도의 변수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십니까? 상당한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겠어요. 네. 지금 그리고 이 문자 파동 사태로 끝날 것 같지는 않고 제2, 제3의 사건이 계속 터질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우리 헌정사상 전무후무한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전 비대위원장이고 가장 당선이 유력시되는 한동훈 후보하고 지금 대통령 부인하고 사이에 문자가 사실상 공개가 됐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그 문자 공개를 둘러싸고 한동훈 또 그리고 김 여사 측 또는 친윤 사이에 공작 얘기, 전대 개입 얘기 그리고 또 야권에서는 국정농단까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태가 앞으로 정치에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여권 같은 경우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굉장히 아킬레스 건인데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그리고 야권에서는 지금 특검 법안을 처리하겠다라는 그런 입장 그리고 양평 서울 고속도로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전당대회 개입 의혹까지 터졌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은 일파만파 확산이 될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우리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이제 집권당이 굉장히 비상입니다. 최근 2년 동안에 7명의 대표의 얼굴이 바뀌었어요. 예. 그리고 역대급 총선 참패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총선 참패를 극복하기 위해서 비대위원장에 들어섰고 지금 전당대회를 한다면은 당이 어떻게 이 위기를 수습할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가 될 것인가 쇄신을 할 것인가 민생 문제는 무엇인가 해결 방안이 그리고 국가의 비전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문자 파동이 터졌단 말이에요. 6개월 만에 문자를 보내지 결국 이거는 한동훈 후보가 지금 압도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으니까 이 대세론을 뭔가 이런 공작적인 사건으로 떨어뜨리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사실상 분명하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집권당의 중병이 들어도 굉장히 큰 병이 들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당대표가 선출이 돼도 이거는 이제 수습해서 새로운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분열로 사실상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된다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그리고 이 한동훈 집권당 대표의 권력 투쟁이 정말 노골적으로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좀 우려를 드립니다. 예, 지금 당내에서는 일부 당협 원내위원장들이 이제 한동훈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는 그런 회견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한 후보가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긴 했지만요. 또 원희룡 후보가 오늘 둘 중 한 분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문자를 공개를 하거나 아니면 사과를 하고 끝내자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후보 과연 이 이야기를 좀 받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제 내일이 월요일이잖아요. 내일 또 이제 다른 사실이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벌써 문자가 하나가 아니고 뭐 여러 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그러는데 사실 이 당 내에서 보는 시각과 당 밖에서 보는 시각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당 내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과거에 비대위원장 시절에 의리도 없이 참 그 예의가 없다 뭐 이런 쪽으로 지금 몰아가는 형국이라고 한다면은 밖에서 보는 시각은 조금 전에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여기에 대통령 배우자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과연 당 경선에 이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바람직한가를 지금 그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예. 시각도 꽤 높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사람들은 팩트 파인딩도 중요하지만 돌발 변수에 대처하는 각 정치인들의 입장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원희룡 후보가 뭐라 그러냐면 둘 중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문자를 공개하자는 얘기를 먼저 해요. 이럴 때 한 후보 측에서 해야 될 전술 중에 중요한 거는 먼저 선제적으로 공개하는 게 나아요.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그 문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편집된 것이라고 그렇습니다. 하는데 예. 도대체 내용이 뭐가 있는가. 그리고 이게 지금 뭐 국가 사회를 위해서 지금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일련의 권력 투쟁입니다. 그리고 좀 더 그 세밀하게 포커스를 맞추자면 제가 볼 때는 대통령과 한동훈 후보 간의 투쟁이라고 보여져요. 제 눈에는. 그런데 여기서 지금 한동훈 후보가 과연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지금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방어적인 입장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과연 그 다음에 어떤 수순을 밟을 것인가를 볼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 후보에게 정치적으로 미숙하다라고 지금 공동 전선을 편 것 같은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후보들을 보면은 과연 이분들이 이것도 저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20년 넘은 정치 구력을 가지고 지금 한 사람에게 해당 행위를 한다 그러는데 도대체 뭐가 해당 행위고 이것에 대해서 과연 유권자들이나 또는 당원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판단하면서 행동을 해야 되는데 각자가 지금 전당대회에 지금 올인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이 사건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없으면 제3자로서 흥미진진하다고 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정치의 한 축이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내부 간의 갈등이 아주 그 갈등이 좀 갈등답게 표출되는 게 아니고 아주 묘하게 표출되는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안타까워요. 예,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알려진 문자가 재구성된 내용이기 때문에 과연 한동훈 위원장이 이 문자 메시지를 공개를 할 것인가 가능성은 얼마나 보세요? 문자 공개는 양쪽 다 가능성이 있죠. 만약에 문자를 공개하면 상대를 일거에 괴멸시킬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든다면은 제가 볼 때는 양쪽 다 공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지금 상황은 건전한 뭐 정책 대결, 비전 대결의 양상이 아니고 추악한 뭐 정치 공작 수준의 죽이기 게임 양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양쪽의 어디 쪽에서든지 제가 볼 때는 이 문자를 공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 문자가 공개되면 이 사건이 이제 더 확산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자를 한 번 보낸 게 아니고 5차례를 보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이 문자 공방이 왜 굉장히 심각한 문제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지금 총선 패배의 책임 논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제 문자를 공개한 측은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여사가 직접 하지는 뭐 안 했겠지만 그쪽에서 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왜냐? 일단 이 문자는 한동훈과 김건희 여사 두 사람 간에 오고 간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이 문자를 흘렸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된 양상은 이 문자를 가지고 한동훈 후보를 친윤 쪽에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거든요.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가 주변에 누군가에게 흘렸고 또 그거를 받은 누군가가 지금 흘렸다라는 합리적인 추론이 굉장히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이 문자가 지금 나오게 된 결정적인 배경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김건희 여사는 사과를 하려고 여러 차례, 5차례나 의사를 표명했는데도 불구하고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이걸 묵살했고 결국은 그래서 총선을 패배를 했다. 만약에 김건희 여사의 의사를 받아들여서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했다면 총선에서 반전돼 가지고 이렇게 참패를 안 하거나 오히려 뭐 이길 수도 있었다라는 이제 그런 논리. 그래서 한동훈 지금 후보는 자신의 개인의 권력력 때문에 당을 망친 사람이기 때문에 물러나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함의가 담겨 있는 거예요. 아까도 이제 지금 자막이 나갔지만 그래서 지금 뭐 친윤이나 또는 뭐 다른 경쟁 후보자 측에서는 한동훈 후보 사퇴까지 촉구한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전한 정책 대결과 비전 대결이 아니고 정치 공작 수준으로 간다는 것. 그리고 더구나 이 중심에 지금 대통령 영분이 있다는 것. 이것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그리고 이게 과연 집권당 내부의 당권 싸움으로 끝나겠느냐. 저는 당연히 야권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국정농단의 의혹으로 강력하게 문제를 삼으면서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이 반드시 처리돼야 된다. 그리고 지금 뭐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 청문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도 더욱더 불을 지피는 그런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우려가 됩니다. 네, 자, 이 문자 공개 가능성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오늘 대통령실이 오전에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는데 전당대회 선거 과정에 일절 개입과 관여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시기에 이런 입장을 낸 배경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거 유체이탈 같은데요. 지금 그 당사자가 대통령 영부인이잖아요. 대통령의 부인이에요. 한 집을 공유하고 운명을 공유하는 운명 공동체인데 대통령실에서 전당대회 선거 과정에 개입 관여를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는데 이게 지금 당사자가 김 여사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사람이 몇이나 될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아까 그 말씀 하셨잖아요. 5번이나 사과하려고 그랬는데 한동훈 당시 위원장이 씹었다 그러는데 물론 한동훈 위원장도 그때 좀 적극적으로 본인이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된다 그랬으면은 그러면은 그 사과를 해갖고 당이 부담이 없도록 한다고 한마디 하는 것도 그렇게 뭐 큰 무리가 없었을 텐데 왜 씹었을까? 그 점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는 안 가요. 그렇긴 하지만 지금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위원장한테 허락받고 사과를 해야 될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2월 초인가 대통령이 KBS와 대담하실 때도 그럼 그때 사과를 하셨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저도 솔직히 모르겠어요. 요 문자 내용만 갖고 우리가 바깥에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할 일은 아닌데요. 오히려 이걸 가지고 대통령실에서는 마치 또 이렇게 거리를 두는 것처럼 근데 과연 그게 거리가 두어진다고 생각을 할까요? 그리고 전당대회 선거 과정에 일절 개입과 관여를 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단언을 하는데요.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도 그렇고 나경원 연판장 사건도 그렇고 그렇게 의혹을 가지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제가 일방적으로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객관적 사실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튼 간에 이런 상황이 빨리 수습되는 것이 당의 건강성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대통령실이 이렇게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한마디 한 게 과연 지금 당 내의 분란에 큰 도움이 됐을까 싶기는 하네요. 네, 진정성에 조금 의문을 표시하면서 유체이탈이라는 또 논평을 해주셨습니다. 이 지금 대통령실의 입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심각한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주체는 대통령실이 될 수가 없어요. 대통령은 본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은 당연히 김건희 여사가 지금 당무에 개입하고 있다.
또는 뭐 전당대회에 개입하고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대통령실에서 과거에도 개입을 안 했고 앞으로도 개입을 안 할 것이다라는 그런 입장을 과연 국민들이 얼마나 신뢰하겠는가. 사실상 지금 이미 김건희 여사가 문자를 보낸 것. 그런데 지금 박지원 또 의원에 따르면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만 문자를 보낸 것이 아니고 여러 명의 장관들에게도 문자를 보냈다. 그리고 또 뭐 인사라든지 당무라든지 여러 군데에 지금 김건희 여사가 개입한 그런 의혹이 있다. 그래서 이건 뭐 국정농단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대로 가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2, 제3의 사건으로 계속 옮겨갈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지난번 3.8 전당대회 때 초선 의원들이 연판장을 돌리면서까지 나경원 현 후보를 낙마를 시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완전히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여권이 새로운 쇄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권력 투쟁만 하고 있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중심에 서서 이러한 파국을 좀 수습을 해야 된다. 다만 예. 염려가 되는 것은 세간의 소문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권력 서열 1위는 지금 김건희 여사다. 이렇게 지금 말이 오고 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가 직접 지금 연루된 이 사건을 윤석열 대통령께서 수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지 의문입니다만은 이게 더 악화되면 큰일 난다. 그래서 반드시 대통령께서 이 사태를 수습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강조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 전당대회 내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연임 선언이 임박한 가운데 김두관 전 의원의 출마 여부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엇갈리는 반응도 나오고 있는데요. 김 의원이 출마를 하더라도 역할 자체가 좀 미미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보여주는 거죠.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결과의 변수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뭐 결과는 전혀 변수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관측이고요. 지난번 전당대회 때 이재명 대표가 77.77%로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그와 비슷한 수준의 득표를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플러스 마이너스는 있을 것 같아요.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더 적게 나올 수도 있지만 어차피 비슷한 수준이다. 그래서 김두관 전 의원이 출사표를 던져서 도전을 한다 할지라도 결과에는 전혀 이변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이게 당에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게 또 김두관 전 의원에게 플러스가 되겠느냐 마이너스가 되겠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길이 남겨 있다.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그럼 어떤 경우에 플러스가 되고 어떤 경우에 마이너스가 됐냐? 김두관 전 의원이 파저티브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전개하게 될 경우에는 당에도 플러스가 되고 이재명 대표에게도 플러스가 되고 본인에게도 플러스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만약에 김두관 전 의원이 출사표를 던져서 도전하지 않는다면 뭐 단독 추대 형식으로 가기 때문에 네. 뭐 어차피 흥행은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냐, 뭐 사당이냐 이런 식으로 또 공격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김두관 전 의원이 레이스를 함께 해주면서 아주 멋진 레이스를 펼친다면 굉장히 플러스가 되겠죠. 예. 그렇지만은 반대로 네거티브로 가가지고 뭐 이재명 대표를 막 헐뜯게 나선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당에도 오히려 상처가 되겠죠.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게도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리고 본인 같은 경우도 어차피 득표가 굉장히 미미한 상황에서 그러면 왜 나왔느냐라는 그런 문제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출마가 중요한 게 아니고 도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도전에 걸맞는 멋진 레이스를 네. 얼마나 해주느냐에 지금 김두관 전 의원의 도전의 의미가 달려 있다라는 네. 말씀을 드립니다. 예, 결과에는 이변이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대표 경선보다는 오히려 최고위원 레이스가 굉장히 좀 뜨겁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최고위원들 레이스가 뜨거워도 대중들은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아요. 친명 경쟁이죠, 결국은. 그리고 지금 김두관 후보가
그 레이스에 나온다 그래갖고 누가 그를 페이스메이커라고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진짜 그냥 구색이나 맞춰주는 정도고 오히려 그거를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고마워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강성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또 그렇게 출마한다고 지금 비난의 수위를 넘어서 지금 굉장히 공격을 한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김두관 후보가 후보로 나온다고 해가지고 과연 이재명 단일 체제, 일극 체제라는 그 단정이 그리고 그런 현실이 희석될 것인가?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8월 달에 당대표 경선이라든지 전당대회가 얼마나 대중의 관심을 견인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전에 국민의힘 얘기했잖아요. 진짜 우당탕 정말 필설로 형언할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여론조사 해보면은요, 그런 당이나 아주 일사불란하게 원팀 대우를 이루고 가는 민주당이나 지지도가 비슷하거나 오히려 민주당이 떨어지거든요. 결국은 이 국민들은 아는 거예요. 뭐가 민주주의고 민주주의가 어떠해야 되는지. 저렇게 내부에서 책임 여당이 나라의 정책보다도 권력 투쟁에 올인하는 것도 보기 싫지만 어떻게 민주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민주당이 이렇게 한 사람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굉장히 비판적이고 회의적인 시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호김 전 국회의원,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